자, 오늘은 국어학원에서 숙제를 2시간 줬다. 영어학원 3시간 줬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도는 거잖아요. 학원 테두리 안에서만. 네. 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왜? 얘는 맨날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이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 애 안 뽑아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대치동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의 매력이라면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도 갖고 계시지만 네. 이렇게 뭔가 옆집에 계신 언니 같고 또 선배 맘 같고 네. 이런 친근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먼저 대치동 트렌드가 궁금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로 유초등 엄마 아빠들이신데 네. 요즘 유초등 아이들 대치동에서 어떤 것들이 핫한지. 대치동이 역삼동을 출발로 네. 예, 재건축이 되면서 네. 예, 유입이 많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대치역 중심, 음마사거리 중심에서 네. 넓게 펼쳐져요. 이렇게 광역 대치동이 생기면서 네.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는데 네. 그러면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은 굉장히 설레이면서 네.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쵸. 지켜보자 이런 사람보다는 여기 와서 뭘 해야 돼라고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입이 많아지고 유입 학년이 낮아지면서 저학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네. 그럼 유초등이 좀 과열이 된다는 이야기는 네.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잖아요. 네. 벌써 30년 정도 살았는데 그쵸, 네. 요즘처럼 우리 유아맘들의 얼굴이 네. 잿빛인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네. 아이고 우리 애 아직 유치원 다녀요. 네네네. 뭐 아직 학원 안 다녀요. 이랬는데 네. 요즘은 엄마들이 다 너무 긴장 모드로 네. 우리 애들이 이제 영유를 나와서 어느 학원을 가야 될까요? 네. 아니면 뭐 이제 유치원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어디 갈까요? 왜 걱정을 하냐고 미리. 근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예민한 게 5세부터 초3까지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지금은 투머치 정보로 인해서 엄마들이 아는 거는 많고 아직도 에너지가 있는 나이고 애는 또 하는 것처럼 따라오니까 또 약간 재미도 있고 약간 그 쫄깃한 맛 있죠. 네네. 그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될 것 같다. 아직은 어렸을 때는 애가 하자고 하면 되니까 이제 그 시기가 좀 이렇게 엄마들이 더 재밌죠. 예민하고 예민하면서도 재밌고 네. 그러면서 걱정되고 불안되고 이 그렇죠. 시기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대치동의 트렌드를 여쭤본 이유는 이게 대치동의 이야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 대치동이 한번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대치동 아이들은 이렇게 한대 라고 하면서 이게 점점 좀 퍼져나가고 또 이렇게 견제하면서 그걸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죠.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치동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 네. 좋은 물건을 파는 데 찾아가잖아요. 네. 내가 어느 학원에 가려고 해. 저희는 또 보통 왜 본점을 찾잖아요. 네. 헤드오피스가 어딘가. 이 학원이 전국에 있어도 본점은 대치동에 있대더라. 이런 네. 얘기. 네. 아니면 지방분들도 대치동 출신 원장이다. 이렇게 현수막에 맞아요. 걸리죠. 네.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는 서울대 출신 원장 이렇게 걸렸어요. 현수막이. 네.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도 대치동 출신 원장 이렇게 맞아요. 걸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교육 브랜드. 그래서 교육 마켓이다. 그래서 아마 정면 돌파하겠다. 나는 오리지널을 알겠다 하는 분들이 오시죠.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더 좋은 강사진, 더 좋은 커리큘럼이 있는 대치동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또 잘한 아이들이 몰려 있어서 네. 더더욱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학원이라고 하는 게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 근데 저는 그 전에 네. 내 아이가 네. 이거를 해낼 수 있느냐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는 50kg 넘지만 우리 아이들은 20kg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0kg, 20kg 애들을 갖다가 라이드를 한다고 해도 편도 30분 이상 간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어떤 공부도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는 전 퀘션 마크예요. 아니다. 그 시기에는 잘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니까 엄마랑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지작만지작 만들기도 해야 되고 여유도 가져야 되고 인생이 행복한 시간에 아이를 그렇게 오랜 시간 라이드하면서 그 수학을 배우겠다고 그 영어를 배우겠다고 아이가 불행하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 왜? 얘네들은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19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분명히 얘들은 공부를 계속 할 텐데 이 7살, 8살, 9살짜리를 그 어릴 때 행복할 때 이거로 이 아이의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1 때 만일에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넣어요. 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아이가 힘들죠. 근데 초2나 초3 때 넣어. 금방 하잖아요. 네. 가성비죠. 왜 조금만 기다리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엄마의 욕심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떨면서 애를 괴롭히느냐. 물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단어 영재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또래보다 빠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1학년인데 얘는 5학년 결과를 보여줘. 이게 영재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5학년이 되면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2학년인데 5학년, 6학년 중1 걸 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얻는 게 있으면 분명히 잃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7세, 8세, 9세 때 해야 될 걸 놓치는 거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때 겪었던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들, 그때 내가 공부했을 때 그 재밌었던 지적 호기심,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난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치동에 많은 층층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 본다면 네. 난리를 치는 그룹도 있지만 길게 보는 그룹이 더 숨어 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조급해서 하면서도 좀 마음은 왠지 찜찜하고 이거 맞나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앞에 질문에 다들 그렇게 한다부터가 전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전 물어봐요. 조사해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몇 명 조사했어요? 표본이 누구예요? 왜? 자기 주변 사람이 다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어제 만났던 엄마도 한대. 밥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엄마도 한대가 다들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속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판단력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이 판단의 기준은 교육과정과 입학요강이에요. 네. 즉 교육부가 정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교육과정을 보면 네. 그 학년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를 모르고 학원에서 만든 앞서가는 교육과정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 기본도 못하는데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실력도 없고 허세만 있고 한 거 같은 느낌만 있죠. 이건 네.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최소한 초2 때 이건 해야 돼. 초3 때 이건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이 교육과정과 혹은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뽑는지 먼저 안다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판단할 거는 딱 그거예요. 사자성어로. 교육과정, 입학요강.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오류를 갖는 거예요. 우리 애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얘기를 해요. 아이의 평균 능력을 확인했냐? 전문가한테 물어봤냐?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발효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든 그 과정을 겪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얘가 질병적으로 문제가 있어 빨리 고쳐야 되느냐? 그것만 아니라면 인간은 AI처럼 인풋 아웃풋이 나오지도 않고 다 다르다. 케바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좀 여유를 가져야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원에 탑반에 들어간 애를 정말 3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 됐냐 이거야. 네. 근데 또는 뭐가 있냐면 질량 법칙 있잖아요. 네. 1살부터 30살까지 공부해야 될 양은 거의 인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언제 쓰느냐야. 네. 그걸 5세, 6세 때 쓸 거냐. 네. 고2, 고3 때 쓸 거냐.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얘가 25, 26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뭘 바꿔야 했냐. 마음속에서 나는 천재를 낳지 않았어. 나는 평범한 애를 낳았어. 그런데 이 평범한 애를 엄마가 아니면 아이랑 합쳐서 탁월한 인재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이 내가 천재를 낳았는데 엄마가 무식해서 엄마가 노력을 안 해서 이 천재성이 없어질까 봐 너무 우리는 걱정하는 거야. 제가 얘기하죠. 아니야. 나도 당신도 우리는 평범한 애를 낳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능이 평범한 애들이 보는 시험이야. 40만, 50만이 보는 시험이야. 그리고 다들 그래란 말 하지 말아라. 네. 수능을 보통 40만, 50만이 보니까 네. 적어도 표본이 10%, 4만 명의 조사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사교육도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도 시켜야 되고 네. 공교육보다 먼저 우수한 애들은 조금 더 개발해 주는 거죠. 이 기본은 공교육이다. 근데 공교육도 못하고 공교육 무시하고 내가 학원에 가서 탑반, 내가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서울대 기준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뽑겠다예요. 학교 생활은 교과, 내신도 되지만 비교과,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 태도도 들어갈 것이고 발표도 들어갈 것이고 탐구도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 행복해야지 걸하지. 12년 교육과정을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절대. 그래서 엄마들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행복하게 학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저희 댓글로 질문이 온 건데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의 공통점, 잘 되는 아이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설명했잖아요. 네. 자, 교육과정을 똑같이 애들이 다 이수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대, 연대, 고대가 10,000명인데 이수한 애들이 40만 있다고 칩시다. 경쟁률이 있겠죠. 그럼 네. 대학은 어떤 애를 뽑을까요? 교육과정을 기본을 이수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심화, 그 다음에 다른 학문과의 연결, 연계. 이 아이가 어떤 모티브 하나를 가지고 자기만의 지적 호기심을 갖고 굉장히 연구하고 네. 그거를 자료로 만든 아이를 평가하겠죠. 네. 즉 기준이 되는 애들에서 조금 삐죽삐죽된 애를 뽑지 않을까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더 추가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에 맞춰서. 그게 학원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별나라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베이스로 이 아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교과서 범위 내가 되잖아요. 걔를 선발할 수 있겠죠.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드세요.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 아이를 만드세요. 질문을 하는 아이를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거예요. 내가 요만큼 배웠는데 나는 이게 더 궁금해. 난 더 많이 확장하고 싶어. 나만의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재생산하고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남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뭐냐면 결국은 협업이 나오고 소통형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과정 하나를 즐겁게 하려면 얘 어떻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2단원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풀어보고 관련된 거 리서치 해보고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자, 오늘은 국어학원에서 숙제를 2시간 줬다. 영어학원 3시간 줬다. 지금부터 자기 전까지 숙제만 하다가 얘가 울면서 잠이 들면 그거 못하지 않을까요? 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도는 거잖아요. 학원 테두리 안에서만. 네. 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왜? 얘는 맨날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이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 애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뽑았다 해도 걔는 그 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알아요. 넘사벽이 있구나. 나는 정말 죽어라 해서 입학을 했는데 얘네들은 후루루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패배감밖에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또 입시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맞춤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고 싶은 학교를 보내시면 안 돼요. 얘가 가서 적응을 잘하고 입학보다 졸업할 때 점수가 잘 나오는 데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 뭐 이런 게 아니라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좀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야. 입시가 3단계인데 1단계는 내신으로 뽑아요. 네. 그거를 성실성이라고 해요. 얘는 체제에 수능하고 성실하구나. 2단계는 뭐냐면 이제 비교과라고 해요. 그거는 내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얘가 탐구를 하는구나.
저는 비교과를 탐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외 기타 등등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면접을 보면서 매력 있는 애를 뽑아요. 얘 우리 학교 왔으면 좋겠어. 얘 미래가 기대가 돼. 얘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아. 뭔가 더 있어. 이런 애를 뽑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규격에 맞춰서 딱 웰메이드를 대요. 알아, 너 어디서 왔는지. 너 같은 애 한 1000명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뽑아요. 1단계만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력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매력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네. 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면접을 볼 때 입학사정관이 묻는 거를 잘 듣는 게 1차 매력이에요. 질문을 해요. 들여다봐요. 굉장히 집중하는 태도가 보이죠.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질문 안에 숨어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이 워딩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저 사람이 말을 했지만 말 뒤에 있는 뭔가 나한테 궁금한 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 대답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질문으로 절대 뽑히지 않는다. 만일에 그렇게 간 애는 가서 힘들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는 좀 챙겨가세요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다니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갖게 되고 유치원 때는 우리가 다 왕자님, 공주님 불러줘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자에서 그냥 1번, 2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오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공부 측면도 있지만 태도 측면도 있어요. 학교 생활. 그러려면 먼저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잘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죠.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 그걸 꼭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교과서에 없어도 우리가 아이한테 지도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르다. 또 하나는 실제 지금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거의 미래형 수능, IB형 교육과정 같은 거로 바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 평가가 되고 토론 발표 수업인데 그 이유는 아이들 인원이 적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독특한 구체적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 손들고 발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간접 체험인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체험인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활동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뭘 할 거냐? 얘가 재밌어 하는 거, 얘가 좋아하는 거, 얘 혹시 미래 직업과 연관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교재에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을 발표할 수 있어요. 걔를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그걸 써줘요. 그게 중학교부터 만들어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술형 평가예요. 그거로 얘가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숙제 그거는 경력이 아니에요. 이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근데 뭐는 있냐? 내가 사춘기도 되고 엄마가 너무 지쳤어. 그리고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보내면 돼요. 그때. 그리고 무슨 반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점수를 올려주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재밌게 하는 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중심이지 그 학원의 마케팅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수학하면서 경시대회도 많이 나가고 또 3학년 되면 영재원 준비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에 비춰보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